우선은 이 복소수일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알지? 복소수일 때 조심. 자, 봐봐. 근의 공식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언제나 되는 거야. 언제나. 계수가 복소수든 유리수든 실수는 상관없이 언제나 되는 거야. 그렇지? 그지? 언제나.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근의 공식 증명했을 때는 그 A, B, C에 관계없이 정리를 통해서 근의 공식을 증명했거든. 그냥 정리를 통해서. 근과 계수 관계도 그냥 정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A, B, C에 대한 실수인지 복소인지랑 상관없이 정리를 통해서 알아낸 게 근의 공식하고 근과 계수 관계야. 그래서 얘는 언제나 쓸 수 있다. 그래서 복소수든 아니든 근의 공식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합공식 성립하는 거야. 그지? 두 근의 곱과 합분 똑같이 다 성립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D가 0인 것도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이거 언제나. 얘도 언제나야. 언제나. 그런데 D가 0보다 클 때 또는 D가 0보다 작을 때는 있잖아. 우리가 A, B, C라는 이 계수가 실수일 때 또는 유리수, 뭐 똑같은 얘기지만 실수나 유리수일 때 성립하는 거야. 알겠어요? 복소수일 때는 특히 이제 복소수 안에서 허수인 경우가 들어가 있잖아. 이 복소수 안에 허수인 경우가. 이때는 쓰지 않는다. 알겠어요? 쓰지 않는다. 그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근은 언제나 되니까 맞다. 이렇게 외워놔. 그치? 외워놔.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크다? 안 된다는 겁니다. 틀렸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요거 외워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건데 뭐냐면 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놓고선 계수가 있잖아요. 계수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유리수인데 이거이면 X가 만약에 P 플러스 루트 Q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근은 뭐가 돼? 또 다른 근은 X는 P 마이너스 루트 Q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유리수일 때는. 근데 무리수잖아. 그래서 무리수. 루트가 막 있어. A, B, C에. 그러면 쓸 수 없는 거 알았어? 이때 X는 P 플러스 루트 Q라고 하면 그때 또 다른 거는 P 마이너스 루트 Q라고 한 이거는 틀린 거야. 틀린 거고 얘는 맞는 거야. 알겠어요? 유리수일 때만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는 중3 때 나왔던 거야, 이게. 그럼 고1 때는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실수일 때와 그 다음에 허수일 때가 나올 거라, 허수일 때. 실수일 때 X는 A 플러스 BI가 근이잖아? 또 다른 근은 A 마이너스 BI가 또 다른 근이 돼서 얘는 맞는 거야. 허수는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근은 이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건 틀린 거라고. 그죠? 알겠죠?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 계수가 실수일 때 근이 허근이면은 켤레 근으로 허근이 되는 게 맞아. 근데 계수가 허수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아닐 수 있다는 거에 완전 아닐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근데 보통은 안 그런다고 봐야 돼. 알겠지? 대부분 안 그래. 알겠어요? 대부분 안 그렇다. 그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겠어? 당연히 우리는 이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이 경우. 알겠죠? 이 경우에. 특히 무리수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실수라는 거죠. 실수. 얘가 실수인 거죠. 실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걔가 무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미음은 마저 틀려. 미음. 그래서 미음은 틀릴 수 있다. 그지? 계수가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걔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허수인 경우에는 틀릴 수 있다 이거지. 그지? 만약에 A, B, C가 실수다. 그러면 얘는 맞는 거야. 알겠어요? 별거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게 참고지 문제로 내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걸 세심하게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거든. 이 개념을. 알겠지? 중학교 때 이게 나왔던 거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걸 내겠지. 그지? 조심하셔라. 특히 속림에서는 요거 많이 나왔어. 요 내용도 나왔고 태원도 그렇고.
자, 2번 볼게. 2번 근을 구하러 갈 때 인수분해가 안 보이면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는데 항상 최고차 계수를 유리화시켜라. 후 시작한다. 알겠죠?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해? 1 플러스 i를 곱한다. 양변에.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i를 곱한다는 게 첫 번째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럼 얘는 켤레수니까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돼서 얘는 2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 곱하면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i의 x가 될 것이고 얘의 켤레수니까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될 것이다. 이해되죠? 그죠? 양변,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를 유리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 알았지? 그지?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ix 플러스 2는 0. 근해 공식은 언제나 된다고 했죠. 언제나. 근해 공식은 언제나 된다. 따라서 그냥 근해 공식 쓴다고 생각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i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i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우선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2분의 i의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플러스일 때는 2분의 4i. 그래서 x는 2i라고 쓰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 2i. 그래서 x는 마이너스 i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게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인다고 당황하지 말고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인수분해 보이면 좋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안 보일 수 있잖아. 사람이. 그지? 그리고 이 상태로 근해 공식 쓰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돼. 근데 웬만하면 좀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 3번. 한실근이 마이너스 1에.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서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요거 플러스 이렇게 i에서 0으로 만들어라. 자, 마이너스 여기 지금 4잖아요. 그럼 여기 4가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4i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여기 지금 마이너스 8. 요거 하면 플러스 4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자, 문제에서 지금 a는 뭐였어? a는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우선 실수라고 생각해야 돼. a는 실수야. 우선은 a는 실수라고 써놔 거기다가. 자, 그럼 얘가 0이니까 얘는 0이 돼버렸고 얘가 0이 되려면 a는 4다. 그렇지? 이렇게. 그럼 한 화분을 오메가라고 하자. 한 화분을.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지. 한 허근이 오메가야. 여기서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해. 오메가. 근데 그럼 또 다른 근이 오메가 바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근이 두 개 나왔는데 갑자기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근이 돼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i분의 4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은 오메가랑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근과 계수관계는 언제나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1-i분의 4-2i에 마이너스 붙인 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아니면은 이걸 쓰기 싫어? 그럼 마이너스 2 오메가가 뭐라는 거야? 1-i분의 4. 이건 된다고. 얘가 좀 더 편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밑에 켤레수 곱하시면 밑에는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2. 위에는 4의 1 플러스 i. 이렇게 돼서 얘는 2의 1 플러스 i가 되네. 이렇게. 그럼 오메가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고. 그래서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a승을 해라. 그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a승을 해라. a는 아까 4였으니까 4승을 해라. 둘이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되기 때문에 2가 됨을 알 수 있다. 2의 4승 그래서 16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자, 얘는 실근 알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선 대입하라 했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알파 플러스 k 플러스 2i는 0 이렇게 쓰고 여기 실수부, 허수부 해서 0. 그럼 0, 0 쓰면 되지 않냐, 그냥. 그럼 알파의 제곱 써주시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i니까 알파 써주고 플러스 k 써주고 플러스 2 써주면 된다. 는 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는 0이 돼서요. 여기 2 대입하니까 2, 4 플러스 6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k는 마이너스 6이구나. 그래서 얘 둘이 곱하면 1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뭐야? 개수가 만약에 복소수다. 복소수다. 아니면 또는 뭐 허수로 주어질 경우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복소수가 주어지거나 또는 허수로 주어졌을 때는 D가 0은 써도 되고 중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D가 0보다 클 때랑 D가 0보다 작을 때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절대로. 그래서 만약 실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근 알파로 놓고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라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근이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D가 0이구나. 이거는 그냥 언제나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4분의 D가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I의 제곱 마이너스 AC B 플러스 4I가 0이다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주고 0. 그럼 여긴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2AI, 그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0, 0 이렇게. 따라서 A는 2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니까 B는 3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는 5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자, 문제를 보면 이제 가족권에는 PQ가 나왔는데 이 PQ가 문제에서 실수라고 돼 있잖아, 실수. 그래서 요거 PQ가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나 X가 A 플러스 루트 B 꼴이면 그때 근 X가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우선은 기본적으로. 실수일 때는, 그지? 이해가 돼? 문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야, 우선. 그 다음 나조건에서 x의 제곱 플러스 rx 플러스 s는 0이라고 할 때 요때에 만약에 rs가 문제에서 유리수였거든, 유리수. 근데 만약에 근이 x가 a 플러스 루트 b라고 돼 있으면 또 다른 근은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할 수 있냐?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학교에서 낸 거는 사실 이 포인트에서 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도형의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가족권을 보면 알파, 베타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알파는 이 반지름이야. 반지름.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알파가 되겠죠. 우선 알파, 여기서 여기까지 알파인데 얘가 뭐라 했냐면 이걸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하고 만나는 점을 F라고 하자 이렇게 했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는 2분의 알파가 될 거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알파니까요. 여기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첫 번째 노란색 보시면 얘와 얘의 관계가 어떻게 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지? 호연아?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하면 얘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에 알파 마이너스 루트 3을 하면 얘가 2분의 알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를 구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워지고, 그치? 지워지고, 넘어가면 루트 3 마이너스 1의 알파는 요거 곱하면 6이야.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6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알파는 뭐가 되냐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6이 돼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 그치? 그럼 얘 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3이 되고 루트 3 플러스 이렇게 해서 알파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아싸 하면서 또 다른 근 베타는 여기 컬레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지? 여기도 또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지? 이 자체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베타를 구한다는 게 아니고 요 그래프, 이게 뭐야, 저게. 도형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이제. 자, 봐봐.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특수각을 이용하려고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려 이렇게. 그 내리면 여기 내렸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는 2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버릴 거거든.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30도야. 지금 문제에서 여기 몇 도라고 써 있어 여기가? 문제에서 지금 120도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가 90도라는 거야. 그지? 호연아 여기 90도야.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잖아. 그럼 여기 몇 도야? 45도라는 사실 알아. 그럼 얘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여기도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이다.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해되죠? 그죠? 이 비율 1대 2대 루트 3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루트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다. 그럼 이 분홍색 얘랑 더하면 알파가 될 것이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셔서 이제 분홍색을 보시면,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얘가 뭐가 된다? 이제 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알파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자 이거지. 알파 대신에.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베타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지? 계산은 손필기 이따 보시고. 베타가 뭐가 나오냐면 3 루트 3에 마이너스 3이 나와. 이렇게. 그죠? 그럼 알파 베타가 지금 켤레 관계는 아니죠. 당연히. 알파 베타 구해냈습니다. 우선 알파 베타를. 그죠? 이렇게. 그럼 PQ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근과 계수 관계는 언제나 쓸 수 있다고 그랬어. 언제나.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요 놈이 이제 Q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치? 두 개 더한 것과 두 개 곱한 것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P 값이 뭐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6루트 3이 나오고요. P가 이게 P 값이 나와. 그 다음에 Q 값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18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P는 마이너스 6루트 3이 나오고 Q는 18이 나온다. 계산하면. 알겠지? 그래서 1번, 2번 끝났습니다. 그죠? 가조건 가지고 푼 게 바로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해낸 거야. 이제 나조건 봐봐. 나조건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근이 나오면 또 다른 근은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지? 그래서 세 번째로 가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보라색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자, 문제에선 이 내접하는 이 원이 반지름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중심에서 연결을 슉 하면 접점에 닿을 것이고 여기 반지름 대문자 R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알파 마이너스 대문자 R로 여기를 표현될 것이고 접하는 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R이 될 것이다.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뭐냐면 이게 바로 60도야. 그럼 얘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보라색은 알파 마이너스 대문자 R은 바로 2R이다. 이렇게. 따라서 R은 바로 3분의 알파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되니까 루트 3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1 플러스 루트 3이 바로 R이다 이거야. 그런데 R과 S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근은 자신있게 1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지 않냐. 그지? 왜 냈는지 알아야 돼, 이런 문제를.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하고 1 마이너스 3을 더한 것이 마이너스 R이 될 것이고 1 플러스 3하고 1 마이너스 3을 곱한 것이 S가 될 것이다. 그래서 RS가 구해진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루트 3에 PR-QS를 하면 답은 72가 나오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